일단 제가 며칠 차인지 체크를 하네. 614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1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14일 차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거 275페이지고요. 중간에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해의 틀에 기반해 끌개 패턴 몇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철학적인 논의로 여긴 것이 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개념 내지 원칙인 친절하고 우호적인 마음가짐을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우호적인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그들의 기분까지 배려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남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보기엔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우호적인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그들의 기분까지 배려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남을 쉽게 그냥 남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뭔가 막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내면에서 느끼는 삶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내면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은 이런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관찰해 보면 이들이 성공적으로 힘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우호적이면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앞길이 곤란하지 않게 해줍니다. 앞길이 곤란하지 않게 친절하고 우호적이면 친절하고 우호적이면 친구를 많이 얻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적절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주어지도록 사람들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게 배려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일이 때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함이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내면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친절하고 그 친절함 속에서 서로에게 가슴속에 따뜻함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의무감이 커져 그것이 조만간에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게 서로에게 가슴에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샤스 슈퍼마켓에서 본 그 놀랄만한 상패가 생각납니다. 해마다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종업원에게 주는 상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벤처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는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종업원 선정을 고귀한 조직화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고객과 친구가 되기를 지향하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과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거. 그래서 바샤스가 고객 충성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식품점에서 쇼핑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가장 마음 편한 곳으로 다시 이끌려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가장 집처럼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길 좋아한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집처럼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집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상업시설에 다시 가는 것은 친근함으로 인해 그곳을 집처럼 마음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친근함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매장이 되려면 입구에 접객권을 둡니다. 성공은 사실 물에 뜬 갈대가 되는 일입니다. 삶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원칙에 자리 잡고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소용돌이와 흐름이 우리 주위에 형성됩니다. 소용돌이와 흐름과 힘이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날 때면 지치고 탈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갈대가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일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면 탈진할까요? 오히려 갈대는 물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가 지나며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갈대가 물줄기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줄기가 공급되면서 막 힘들고 막 이래버리면 그 갈대가 꺾어져 버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성공을 하는데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안간힘 쓰고 사는 것이 단줄 여태 50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22년 됐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그냥 있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안간힘 쓰고 살면서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돼, 저절로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무슨 말씀이시지? 저도 그게 생각이 바뀌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이 제 생각 창고에 안간힘 쓰고 막 노력해서 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뭔가 친절하기보다는 욕망이 가득한 것.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가득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제는 친절한 게 뭔지 그냥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예쁘니까 뭔가 나랑 다를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뭐가 다를 거야. 뭐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나 혼자 갖고 있었던 그 산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생각했던 그 산이 있더라. 근데 그게 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 차단막이었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는 내가 뭔가 생각이 많을 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생각이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면 힘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힘주고 안간힘 쓰고 내가 살려주세요 해서 물장구 치고 뭔가 막 있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탁 내려놨을 때 붕 떴을 때 더 쉬운 거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닌데 그걸 내려놓을 때가 있겠죠. 뭐.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성공하자고 안내하는데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은 좀 있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도 내 생각을 지고서 계속 하고 있어. 내 생각대로 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쵸. 시간이 더 지연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은 하루 중에서 뭐요?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힘들었는지 저녁 시간에 보고 아침 시간에 보고 막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을 때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뭔가 이렇게 자료 만들 게 있어서 만들고 뭐 막 그랬는데 아침에 막 나올 거 생각하니까 막 후다닥 나오는데 시간이 막
뭐 싸가지고 들고 간 게 있어가지고 막 갖고 나오는데 신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막 할 일이 되게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 게 아니라 신이 나는 거예요. 신나게 막 달려나왔습니다. 2분 만에 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 시간에 신호가 몇 개나 있는데 신호 위반은 하진 않았어요. 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심취하기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면 거의 억지로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너무 심취돼 있어서 억지로 멈춰야 된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벌써 5시일 리가 없어. 하루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달력 페이지 넘어가는 줄을 모릅니다. 긴 세월도 힘든 일 없이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따분함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원칙을 사업에 적용하면 하루하루 사업에 종사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대다수 소유주나 사업가, 경영자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다수 소유주나 사업가, 경영자들은 구별하지 못한대요. 특히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판별할 수 없어 평판에만 의존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평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기만당합니다. 자기 기만. 내가 나를 모르고 있을 때 자기 기만한다고 그러셨죠.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 순진한 사람은 유명인 지위가 있거나 까다롭게 구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을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유명인이라는 점에 속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에 속거나 그러니까 밖으로 번쩍이는 성공의 표시들, 밖으로 봤을 때 표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즉 기다란 리무진, 다이아몬드,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 사회적 지위, 사는 동네, 직함 같은 인습적이고 세속적인 상징에 속기 때문입니다.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속아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적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런 사람을 묘사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성공적인 사람이 아닌 한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우린 표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아본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딱 알아봤다는 게, 야, 진짜.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 삶에서 어디에든 있습니다. 단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 삶에서 어디든 다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들을 이해할 때 확실해지는 것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느긋하다고 묘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긋하다고 묘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마음이 느긋해진 것 같아요. 느긋해졌어요.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느긋해졌어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요. 그 어릴 때 있잖아요. 3살 이전에 엄마가 날 버렸는 줄 잘못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부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기 시작을 하면서 느긋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려줬어.
나는 버려질 거야, 버려진 사람이야 라는 걸 기점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또 뭘 하더라도 나는 버려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가 항상 그 근본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계속 하고 하면서 뭐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찾아서 맥락을 바꾸다 보니까 느긋해지는 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요? 원리는 다 아니까. 원리는 다 배웠고 다 아니까 내가 그냥 실천을 자꾸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느낌이 안 좋은 거는 딱 잡았으면 거기에서 그 느낌이 뭔지 느끼기를 또 해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찾아서 또 느끼게 하고 재맥락도 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신념 발표하고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없지 않다.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허세 없이 일합니다. 까다롭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되게 조용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차림새가 아닐 수도 있고 좀 낡아빠진 차를 모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직관력이 있다면 그들이 완벽한 확신이 있는 내면 상태, 그런 확신이 있기에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평한 내면 상태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원칙들 일부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책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일부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서 원칙들이 있죠. 내면부터 점검해라. 나의 내면부터. 내면부터 점검하라고 했어요. 나의 내면. 그렇죠?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친절할 수 있는 거. 내 내면의 의식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렇죠? 그 내면부터 점검해라. 이 세상에서 단연 최고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자각하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세상에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세상에서 벌어질지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조바심 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흔들림 없이 되어지는 거. 네. 그들은 매우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일 수 있죠. 그들은 우주의 법칙이 어떠하다고 굳이 서술하지 않고 그저 법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출발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력을 얻어 더 큰 눈덩이가 됩니다. 너무 좋네요. 눈덩이를 이제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관찰하는 건 눈덩이를 이제는 딱 굴리기만 하면 커진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공은 즉각적입니다. 성공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즉각적이다. 즉각적이다. 새로운 끌개 패턴이 창조되는 순간에 번뜩이는 어떤 알미, 세상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패턴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점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예로 어려움에 처해 쓰러져 가던 어느 회사가 생각납니다. 첫 통화로 저는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이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무의식적 연상은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이 맹렬히 일하고도 아무 성과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고객들이 마치 전염병 피하듯이 그들을 피했을 것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품 자체는 고급이었고 필요한 것이었고 사방에서 팔릴 만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8초면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함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있었다면 애초에 제게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제가 마치 좌뇌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 척했습니다. 좌뇌를 썼대요. 좌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거. 이 화면이 이상해졌다 했더니 얘 카메라가 점점 올라갔구나. 이상하다 했네. 얘가 왜 이러지? 화면이 내가 나를 읽다 보니까 뭐가 이러고 오기고 올라가는데 이 카메라 다지게 된 게 점점 올라가고 깜짝 놀래 목이 그냥 턱에 자꾸 달 뻔했어요. 얘가 자꾸 올라갔네요. 그쵸? 네. 다시 내렸습니다. 좀 낫네요. 전체. 네. 그들의 의식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름 변경이라는 중대한 최종 판단을 덜컥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사례는 사실 상황 전체가 재밌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좀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 컴퓨터에 있는 고등수학 공식에 넣어 돌려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컴퓨터가 제 운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조언이 그들의 좌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 패턴에 나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좌뇌. 그 결과로 그들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변화의 결과가 어땠을지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징이나 음절, 알파벳 배열 속에서는 특별한 끌개 에너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의식 세계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상에 의해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끌개 패턴으로 자동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그 끌개 패턴의 의식에 따라서 욕망하고 안간힘 써서 힘들게 하느냐, 진짜 편안하게 우호적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내 내면이 가장 편안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기력한 거 말고 포기한 거 말고 뭔가 이래도 편안할 수 있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요새 그런 뭔가 이제 오랫동안 한 일에 대한 거에 흔들림이 없는 제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나열해 놓은 이 일의 순서의 방향이 확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기만 한다면, 그걸 같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그렇죠? 네. 저도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더 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또 막 가려고요. 어디 사람들 만나러 나가려고요. 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자동으로 성공을 가져올 이름을 몇 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어떤 제품에 붙일지는 누구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콤플레이크에서 좀약, 골프공 세척기에 이르기까지 뭐든 팔아줄 만한 이름이니까요. 성공의 비결은 코르크 마개가 되는 것, 갈대가 되는 것, 자체 탄력으로 회전하는 팽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자체 팽이가 팽 돌아갈 때는 막 힘들이지 않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들이고 막 돌아갈 것 같잖아요. 외부에서 막 뭔가 이렇게
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원래 본연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신념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놓고 싶잖아요. 안 놔져요. 왜요? 죽을까 봐. 버려질까 봐. 근데 버려지지 않는데 내 생각 때문에 엉켜지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계속 찾아야 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죽지 않는데 그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신념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안내하고 기다려주고 안내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나 역시도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네. 끌기 패턴은 탄력을 창출합니다. 그 끌기 패턴에서 강력한 높은 끌기에서는 완전히 탄력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탄력. 그래서 성공은 순간. 착, 그냥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탄력이 우리로 하여금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이 아찔해질 만한 일과를 힘들이지 않고 헤쳐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들 저녁 시간이나 밤늦게 일을 마칠 때 우리는 그보다 많은 일을 정오까지 마칩니다. 또 올라가고 있네. 얘가. 깜짝 놀랐네. 잠깐만요. 끝날 때 다 됐다.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불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건물을 돌며 건물별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모든 구역을 돌며 구역별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모든 변전소를 돌며 변전소별로 스위치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도시의 주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동시에 밝아집니다. 주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더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씩 스위치를 누를 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100분의 1을 한 번만 들이면 도시 전체가 동시에 밝아집니다. 이는 힘이 들지 않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도시 전체가 동시에 밝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를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스위치를 눌렀는데 도시 전체가 동시에 밝아지는 게 있죠. 저도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것보다 일일이 가서 동네방네 가서 도시 있잖아요. 그 등을 밝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불안할 때는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탁 불을 스위치를 탁 키면 전체가 밝아지는지 그 핵심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식이어야 마땅합니다. 도시 구역마다 스위치를 누르며 밤새 돌아다녀야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그만두겠다고 결정하세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냥 가서 또 하고 또 스위치를 켜고 꺼지면 또 켜고 또 켜고 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근원의 스위치를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일에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디를 밝히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핵심이 내가 버려지고 두려워 엄마한테 버려진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두려워서 자꾸 버려질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막 세상에 나가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제 마음속에서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저절로 돼가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내가 정말 편안한가? 진짜 손을 탁 놓고 내가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이 편안한가를 한번 보시고요.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보고도 하는 일을 또 하다가도 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보시고 찾아서 재맥락 하셔야 되고 질문하시고요. 수업도 들으시고 시크릿 당장 일어나는 게 성공은 당장이라지만 여러분들은 아직은 믿음이 당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져서 당장 어머 되네라는 걸 경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주실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크릿 가셔야 되고요. 주변에 가자고 계속 권하세요. 아시겠죠? 가자고. 네. 아시겠습니다. 내일